네, 안녕하세요. 작가 반지상입니다. 네, 오늘은 제 세입자분이 이사를 가셔가지고 이사 간 거 확인하러 왔는데 특별한 이사여가지고 제 반지하 빌라가 여기가 이제 재건축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사는 가셨고 보증금 저희 원래 이사 가실 때 보증금을 당연히 빼드려야 되는데 보증금 일부는 빼드렸고 나머지 부분만 제가 짐 뺀 거 확인하고 그리고 공과금을 정산 안 하셨다 그래가지고 공과금 확인하고 제가 빼드리려고 왔는데 뭐 짐 보시면 뭐 짐은 다 거의 다 빼졌고 뒤에 보시면은 뭐 냉장고도 남아 있고 저게 옵션을 주면은 마지막까지 귀찮게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옵션 있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이것도 전 세입자분이 계약할 때 쓰면 좋지 않겠냐 해서 두고 간 건데 또 이렇게 마지막 날 되니까 저게 치우기가 귀찮네요. 근데 어쨌든 이 집은 오늘이 이제 마지막 기록으로 남을 것 같아서 여기에 문제도 되게 많이 있었는데 집을 하면서 시련들도 많았죠. 그리고 이 집을 낙찰받고 수많은 수모와 역경을 딛고 드디어 이 집이 재건축이 되는 거니까 뭐 반지하 투자하시는 분들이 희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좀 다들 걱정하는 반지하에 대해서 걱정하는 그 출구 작전에 대해서도 뭐 이런 이거 재건축 되는 게 쉬운 일은 당연히 아니죠. 26개 갖고 있는 부동산 중에 처음 벌어지는 일이어서 저도 뭐 처음 하면서 뭐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반지하를 반지하로 파는 게 아니고 나중에 재건축되는 방향 아니면 재개발되는 방향으로 했을 때 득을 가장 많이 보는 사람은 제가 생각할 때 반지하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 건물이 총 7세대가 살고 계세요. 그리고 반지하 2개에 지상층 5개 그리고 앞쪽에는 단독주택 건물이 있어요. 그 단독주택 건물이랑 이 빌라랑 같이 해가지고 새 빌라로 재건축을 하는 거거든요. 제가 생각할 때 여기서 가장 득을 많이 본 사람은 제 생각에 단독주택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모르겠어요. 이분이 얼마에 취득을 하셔서 얼마를 보유하고 얼마에 정확히 파는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보유 기간은 제가 생각할 때 제일 짧은 거예요. 이거를 갖고 있었던 게 한 4년 정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. 4년 갖고 있었고 뭐 투자한 것도 뭐 보증금까지 있으니까 세입자분은 보증금까지 있으니까 제 돈은 많이 들어가지 않았고 보유 기간도 제일 짧았고 가장 적은 돈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게 제가 생각할 땐 반지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이거를 뭐 자랑하려고 제 영상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 반지하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출구 작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. 저도 물론 출구 작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죠, 당연히. 그리고 이 출구 작전에 있어서 반지하를 반지하로 파는 게 아니고 새 건물로 바꾸는 거 약간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다오 같은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이어서.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처음 낙찰 받았을 때 주변에서 특히 요 집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. 뭐 요 동네 사람들도 그렇고 반지하를 뭐하러 샀냐. 그리고 뭐 주변 부동산 분들도 사실 이거 집을 내놓으러 갔을 때 되게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그걸 느꼈거든요. 그리고 제가 세를 뭐 여기를 1030에 내놓는다 했을 때 그런 집에 누가 살 거냐라고 세입자를 구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뭐 느낌을 사실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. 그런 거는 뭐 제가 중간중간 되게 외롭고 힘들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드렸으니까. 근데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걸 투자할 때 제가 한 4년 전쯤에 투자를 한 거예요. 투자할 때 어떤 사람이 이 빌라가 새 빌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쨌든 뭐 모든 투자는 오래 버티는 사람이 저는 이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도 사실 너무 생각보다 빨리 이 상황이 찾아와서 좀 어리둥절하긴 한데 그리고 이 빌라가 재건축이 된다 안 된다 그런 말들이 뭐 사실 뭐 2년 전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거니까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여서 저는 사실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까지 이게 진짜 팔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그 계약금을 받고 나서 이게 진짜 팔리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반지하시는 분들의 그 출구 작전에 대해서 지금 보이는 집에 대해서만 꼭 생각하시지 말고 이 집의 그 미래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좀 희망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. 제 이 빌라가 모르겠어요. 다른 분들이 어떻게 반지하 빌라가 새 빌라로 바뀌는 거에 대해서 아니면 재개발이 된다거나 하는 영상들을 저는 사실 그런 영상들을 찾아보지는 않아서 뭐 있을진 모르겠는데 어쨌든
저 말고도 반지하 부동산을 갖고 계시는 제 나름대로는 이 사명감이 있거든요. 반지하, 대한민국의 반지하를 대표한다고 생각해요. 제 나름대로는 그런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반지하를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현재 반지하를 보유하고 임대하거나 아니면 혹시라도 자가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중에 개발을 통해서 분명히 새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좀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. 그래서 이게 결정은 사실 몇 달 전에 난 거여서 이거를 제가 올려야 되나 말아야,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사실 되게 많이 했었는데 조금 더 편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자랑 아닌 자랑을 제가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제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꼭 투자를 할 때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이 부동산이 어떻게 펼쳐질지 10년, 20년, 30년 후에 어떻게 펼쳐질지를 그린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그 부동산이 그 반지하 빌라 저는 다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저도 어쨌든 이 부동산을 투자를 하면서 30년을 그리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빨리 출구가 나온 것 같아서 당황스러운 것도 있고 이게 이렇게 될지 저도 생각을 못 했거든요. 그래서 이 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 집이 다 제 손때가 하나하나 묻어 있는 것들이거든요. 여기는 큰 방이고요. 큰 방인데 큰 방 여기는 아마 제가 알기로 전용 11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리고 이 바닥은 제가 했던 건데 여기 보면 이 집이 진짜 잘 못 진 집이에요. 그래서 막 여기 보시면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좀 쭈글쭈글해요. 이런 쭈글쭈글한 게 이 집이 좀 습해가지고 그런 거거든요. 네, 여기 좀 방금 이사를 나가셔서 좀 더럽긴 하죠. 그리고 요 몰딩 같은 거 이때 이게 제가 한 7번째가 8번째 낙찰받은 반지하 빌라인데 이거 보면 그래도 이게 몰딩이 원래 없었거든요. 여기 제가 요새는 수리에 대해서 이런 거 신경을 사실 잘 안 쓰긴 하는데 요 몰딩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나무 다 잘라다가 다 붙인 거거든요. 그때는 제가 한 초반 때였으니까 이 지금처럼 뭐 대충 수리하지 뭐 대충은 아니지만 최대한 제가 이거 돈 아끼려고 수리비 아끼려고 이런 데까지 몰딩까지 열심히 붙였는데 이게 지금 수리를 막 제가 직접 안 하고 사람들한테 맡겨서 하는 이유가 저도 나름 이 수리에 대해서 다 했던 그 경험이 있어서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몰딩 붙이는 거 여기도 이렇게 몰딩을 이렇게 다 붙였는데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. 이제는 이게 가성비가 가격은 별로 들진 않았죠. 근데 효과가 뭐 제가 생각할 때 뭐 저는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려고 이 몰딩을 붙여놨던 건데 그게 효과가 있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. 이거 막 좀 더럽긴 하죠. 이 뒤쪽에 뭐 가구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 집은 제가 사실 초반 때 한 거에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. 여기 더럽긴 한데 뭐 싱크대가 좀 더럽긴 하죠. 근데 이 타일 같은 경우도 이거 제가 직접 손으로 한 땀 한 땀 붙인 타일이거든요. 이게 제가 지금 봐도 공을 많이 들였어요. 제가 이 집에 이 싱크대 옆에 타일을 제가 직접 손으로 붙인 다음에 이건 내가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. 이것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그때는 막 그런 거 도구들을 제대로 안 챙겨가지고 손도 다 텄던 기억이 나네요. 제 피와 땀이 다 들어가 있는 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갑자기 또 이거 보니까 생각이 나는 게 아마 요 위치에 요 위치였는데 여기네요. 요 위치에 여기 구멍이 있잖아요. 여기에 그 밖에서 띵동 누르면 이렇게 받는 전화기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방이랑 현관문이 요 앞이에요. 그리고 이 전화기가 작동이 안 하거든요. 띵동 누르면 이렇게 통화할 수 있는 그거 있잖아요. 이게 작동을 안 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평수도 좁은데 문 앞에서 그냥 말소리가 다 들리거든요. 그래서 이 전화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. 불필요한 전화기여가지고 제가 이거를 똥 떼가지고 선을 그냥 뽁 잘랐거든요. 그랬더니 뻥 터져가지고 그 뻥 폭발하는 데가 요 집이에요. 요 집에서 되게 제가 많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. 그래서 이 집이 이제 허물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감회가 남다르네요. 요 집도 그렇고 또 여기 또 슬픈 사례가 있는데 좀 감상에 젖는 것 같습니다.
요 화장실이 사실 요 바닥을 보면 지금 좀 난리인데, 그거는 여기 너무 더러워가지고 여기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근데 여기에서 이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. 그때 저 수도꼭지를 제가 단 거거든요. 그래서 제가 사다가 단 거예요. 백조 수전으로 바꾼 건데, 달다가 여기는 좀 다가구를 다세대로 용도 변환한 집이에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 밸브가 없는 거예요. 보통 현관 앞에 이쪽 보면은 현관 앞에 이 옆쪽에 보면 쓰레기 많죠. 이 옆쪽에 보면 보통 밸브가 있는데 여기는 밸브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밸브가 없어서 저 수도꼭지를 교체해야 되는데 교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럼 요 밑에 부분을 잠그면 되는데, 요 밑에 밸브 보이죠? 2개짜리 세면대 밑에 있는 저 수도꼭지 2개를 잠그면 되는데, 이게 오래돼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, 저 부분을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이게 사가 가지고 이게 안 돌아가는 거예요. 그래 가지고 그냥 수도를 잠그지 않고 저 수전을 그냥 이렇게 뻥 뗐어요. 이 밑에를 풀러가지고 여기를 뗐는데, 제가 나름 수전을 몇 번 교체해 봐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, 물을 잠그지 않더라도 저 수전을 이렇게 떼면 문제 없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수도를 잠그지 않고 그냥 저 수전을 뺐거든요. 이거를 딱 떼니까 여기에서 물이 이게 생각보다 수압이 되게 높더라고요. 그래서 수압이 높은데 제가 그 새로운 수전을 갖다가 막 이렇게 어거지로 껴놨는데, 요 지금을 보면 이렇게 유연한 관, 이거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, 이 관 같은 게 이렇게 휘어지는 관으로 되어 있는데, 그 전에는 이렇게 강성관이었어요. 딱딱한. 그래서 그게 수압 때문에 휘어져 가지고 이 새로운 수전을 꼽아도 이게 꼽히지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물은 계속 나오고 있고, 막 바닥에는 물이 어쨌든 반지하니까 배수에는 불편해서 물이 바닥까지 계속 차는 거예요. 그때 제가 되게 답답했던 기억이 나네요. 괜히 5만 원, 10만 원 아끼려다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고 한 2, 30만 원 더 들어가지고